네. 예, 너무나 중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예. 하여튼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아까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법안 제출권, 예산 편성권 국회에 주고 그것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치를 말씀하셨는데 더 하자면 미국은 우리 감사원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기능이 의회 산하에 있거든요. 회계 감사권만큼은 국회 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볼 만하죠. 어쨌든 지금 개헌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87, 6월 항쟁 이후에 지금 한국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는 정도로만 이제 멈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헌법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고 권력 구조뿐만 아니고 기본권 조항까지 포함해서 조금 이제 전면적으로 손볼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개헌 문제가 상당히 이제 딜레마인 것이 이 집권 초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그것이 블랙홀처럼 돼가지고 다른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권 후반에 개헌을 또 논의하게 되면 그때는 이 개헌이 또 정략적인 차기 선거를 대비한 그렇게 이제 또 오도되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꼭 필요한 이 개헌 과제에 대해서는 아예 이건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그 개헌만큼은 집권 초에 바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공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최소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것은 조금 국민들의 공론이 좀 모아져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통령제의 도입도 우리 이 과거의 그 역사로 보더라도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많은 부분들의 좀 근본적인 개헌 과제들은 보다 좀 장기적인 과제로 그렇게 이제 국회 속에 개헌을 논의하는 특별기구를 두어서 1, 2년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 충분한 국민들 여론을 모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차기 대통령은 아예 임기를 이렇게 그 다음 이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5년 임기 중에 한 1년 한 6개월 정도는 스스로 이제 포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헌정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헌법에 정해진 그 이제 제도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 시기를 꼭 일치시켜 하느냐 그 부분도 공론이 충분히 모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북풍 같은 것으로 선거 분위기가 좌지우지 되던 그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런 아주 국민들의 여론이 막 나고 움직이는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만약에 이제 일들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때는 대통령과 국회 구성까지도 한쪽으로 쏠리면서 오히려 국회와 대통령 간의 견제 균형 이런 것이 무너질 그런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선거가 너무 작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선거하니까 너무 낭비도 크고 또 정부는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심판당하고 이거 뭐 좀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선거는 좀 줄여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로 보궐선거를 이렇게 좀 모은다든지 하는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일단 뭐 개헌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 하자라고 한다고 될 리가 없죠. 국회에서 법안 만들고 개헌안 만들고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정치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을 뭐 고려하셔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 그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은 거의 여야가 이제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개헌안이 만들어지려면 국회 내에서 다음
그 다음 정부 하에서 이미 국회는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개헌특위를 결성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겠다. 그 안은 뭐 각각 안이 다 있겠죠. 결국 합의하는 안이 될 수밖에 없고 87년 헌법이 그 합의의 산물,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다음 헌법이 개헌된다 하더라도 역시 타협의 산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대통령제의 지금까지 문제점 같은 경우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좀 다른 측면 말씀드리자면 아까 입법부의 권한 이전 문제,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로 옮기는 것은 찬성이고 그 중에 아까 감사원 외에 그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국책연구기관들의 역량들을 상당 부분 국회 밑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따로 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사회자가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새정치 광주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뭐라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사실상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또 과거에 김대중 선생께서 이제 투쟁을 하실 때부터 전폭적으로 밀어주었는데 집권 이후에 그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정치, 호남에 있어서의 민주당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걸 직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연고 중심으로 정치 부패가 진짜 발생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참신한 새로운 정치 신인, 아주 좋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호남 내에서의 그런 정치의 일종의 기득권 구조에 막혀서 호남 내에서 올라오지 못한 거죠. 공천도 못 받는 거죠. 불만은 쌓이는 상황이다. 이것은 전 새누리당이 TK를 개혁해야 한다면 민주당은 호남 정치를 좀 바꿔야 되고 그 임무가 사실은 문재인 후보에게 주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호남 국회의원들의 눈이 아니라 호남 출신, 호남에 선출된 국회의원이 아니라 호남 유권자의 눈으로 호남 정치와 물론 뭐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광주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의 눈으로 호남을 바라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후보님께서 아까서부터 저보고 한번 말을 더 하라고 하셔서 좀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개헌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 기본권부터 해서 영토조항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인 개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을 그 임기 말에 제기를 했다가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 근데 그때 당대표가 새누리당의 지금 현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보는 그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도 그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고 따라서 개헌을 얘기하다 보면은 복잡한 과정이 끼어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입될 공산이 크지만 적어도 원포인트 개헌의 문제적이고도 합리적인 핵심은 다시 끌어들여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는 바고요. 또 이건 또 다른 호남 선언에서 하셨던 말씀이시기도 하고 좀 도입부에서 지적하셨는데 이 국민한테 공천권을 반납해야 된다. 또 네트워크 정당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론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소수파인 것은 저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당학자들은 정당의 고위공직자 후보는 당원과 대의원이 선출해야지만 그 정당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당의 민주화를 얘기했을 때 당 대표이라든지 또 수상이라든지 대통령 후보를 영국에서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의 당수를 뽑는데 노동조합이라든지 당의 지도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당수를 뽑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원과 대의원들한테 그것을 개방하자라고 했던 흐름이 있는 거죠. 이것을 국민한테 다 열어서 해보자. 이런 것은 사실은 한국과 몇 개 사례가 없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 참여 경선이 참 모델이다라고 미국 모델을 가져온 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50개 주 중에서 약 절반 정도의 주에서 채택을 하고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코커스라든지 크로스드 프라이머리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말씀을